네, 안녕하세요. 저는 MPU AI 반도체 전문 기업 디벡스의 CEO 김동원 대표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엣지 디바이스를 위한 AI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 AI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을 때 한 문구를 보고 많은 생각이 잠겼는데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1947년에 런던에서 열린 수학 학회에서 What we want is a machine that can learn from experience라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컴퓨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컴퓨터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20년 동안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였는데, 제가 어느 별한간 이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연이 아니고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써왔던 컴퓨터의 다음 단계의 기술은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 이제 이 사회에 인공지능 기술이 좀 임팩트를 준 사건은 아마 알파고와 그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전이었는데요. 이 대결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승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6대1로 알파고가 이겼다고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공학도인 저로서는 이 승자가 여전히 인간의 뇌였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알파고 솔루션은 1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는 시스템이고, 인간의 뇌는 20와트 정도를 소비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근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적 노동에서 가장 경제적 수단은 인류 역사대로 지금까지는 인간의 뇌였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저 1메가와트 시스템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전혀 안 한다 치더라도 30, 40년 정도가 지나면 무어의 법칙에 의거해서 1와트 언더로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지적 노동의 이제 경제적 수단은 인간의 뇌가 아니고 기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요체가 되는데요. 그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힘을 쓰는 노동에서 인간의 노동력보다 값이 쌌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 노동에서 인간의 뇌보다 더 값싼 이제 기계 솔루션이 나오면 이제 그 이제 지적 노동의 현장의 주체가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첫 번째 트렌드는 무의 법칙인데요. 2006년도에 처음 딥러닝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됐어요. 그때 이제 그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었던 근간, 펀더먼털도 반도체 기술이 수십 년 동안에 매 두 해마다 2배의 성능을 이제 가능케 했기 때문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이런 반도체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AI 기술들이 2012년도에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이후로 이제 굉장한 연구와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 트렌드는 딥러닝이, 뉴럴 네트워크가 딥하게 쌓이면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게 8층에서 22층, 100층을 넘어가는 이 복잡한 모델로 가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능가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AI가 산업화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이제 이 알고리즘도 굉장히 복잡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알렉스넷을 대비해서 2018년도 이제 알파고 최신 버전까지 오는 과정에서 AI 알고리즘의 이제 복잡도는 30만 배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얘기죠. 또 하나 트렌드는 이제 2010년도로부터 2020년 사이에 굉장한 변혁이 있었던 것은 IoT 디바이스 개체수입니다. 처음에 이제 2010년대는 뭐 미미한 개수가 조그만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됐는데, 이제는 한 500억 개 정도가 전 세계에서 이쪽 소형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IoT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했다는 거가 좋은 이제 하나의 또 큰 트렌드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런 트렌드가 뭘 말하냐면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뿜어내는 개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와 2020년 사이에는 뭐 엄청난 양의 데이터 사이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현재 44제타바이트 정도가 생성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트렌드가 또 한 가지 요구하게 되는 게
그전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면은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대응을 했는데 저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면 사람이 전 인류가 달라붙어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을 대신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딥러닝으로 기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트렌드는 지금까지는 이제 딥러닝을 한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GPU를 기반해서 AI를 연산을 하고 이제 엔드 디바이스가 이걸 서비스를 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왔는데요. 결국 AI가 제대로 구현되는 시점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AI를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아래에 있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저 44제타바이트 중에 40%는 리얼타임 리스폰스를 해줘야 된다. 실시간 응답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 많은 데이터를 서버로 갖다 올려놓고 다시 갖고 올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 반도체 기술,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은 전통적으로 통신에 드는 파워보다는 연산에 드는 파워가 더 적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생성된 그곳에서 연산 처리를 하면 가장 파워적으로도 이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엣지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 이슈가 있으면 그거 과연 클라우드로 데이터 올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통신은 언제나 끊길 수 있는데 이 끊겨진 상황에서도 AI가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엔드 디바이스에서. 그런 경우에 온 디바이스에서 AI를 돌려줄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 또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엣지 AI 프로세싱 하는데 왜 뉴럴 프로세싱 유닛, 인공신경망 처리 장치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썼던 처리 장치인 CPU, GPU를 쓰면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기존 기술인 CPU와 GPU는 AI 연산의 연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또한 AI 연산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 소모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연산하는데도 매시브한 연산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주고받고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ND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에서는 배터리 라이프에 문제를 주고요. 세 번째 이슈는 저렇게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과열이 나는 거죠. 과열이 나면 오동작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 과열이 심하면 자율주행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죠. 그건 큰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수치적으로 보여드리면 CPU의 이제 연산 능력과 이피션시를 노멀라이즈를 한 경우에 GPU는 CPU 대비 4배의 연산 능력, 그 다음에 8배의 전력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AI 연산을 할 때 NPU라는 거는 CPU 대비 25배의 연산 능력, 그 다음에 50분의 1의 파워만 이제 소모해도 같은 AI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효율이 좋습니다. 결국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NPU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NPU가 GPU 대비 CPU 대비 플렉서빌리티라든가 그 AI 모델의 이식성이라든가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 그다음에 연산 능력, 이 두 가지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거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NPU가 이제 이제 당연히 주요 솔루션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좀 발맞춰서 AI 알고리즘도 이제 좀 연구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더 많이 연산력을 갖게 만들어서 연산 컴플렉스를 갖게 해서 AI 지능을 높이는 방향의 연구를 했다면 최근 이제 5년, 4년 동안의 연구들은 주도 이제 메인스트림의 연구들은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AI인데 그 하드웨어 리소스라든가 연산 요구량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동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 방향이 생겨서 굉장히 이제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이 최근 수년간 이 분야에 집중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이 연구가 큰 주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표가 이제 보여주는 이제 메시지가요. X축은 이제 어떤 해당 AI 알고리즘의 필요 연산량이고요. Y축은 그 모델의 인공지능 지능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서클의 사이즈가 그 AI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양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이제 알렉스넷이 나왔을 때가 왼쪽 맨 하단에 있는 빨간 점인데요.
지능도 낮고 뭐 지능이 좀 낮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근데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큰 서클 4개가 군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VGG라는 모델인데요. 그게 이제 곧 이제 좀 상용 레벨의 AI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X 축으로 많이 가있다는 얘기는 연산 요구량이 많다는 얘기고 서클이 크다는 얘기는 필요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700MB 정도를 한 번 데이터를 읽어야 추론 연산 한 번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무거운데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지금 여기 도표의 왼쪽에 상단에 이제 점이 찍히는 이제 알고리즘들, 뭐 모바일넷을 위시해서 이제 많은 알고리즘들, 최근에 이피션넷까지요. 또 이피션넷 같은 OD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건 뭐냐면 왼쪽 상단으로 붙는다는 얘기는 연산량은 적고 또 서클도 작죠. 데이터 필요 데이터도 작은데 똑똑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똑똑한데 하드 리소스와 파워 소모를 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돼온 거를 이 도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IoT 디바이스 개체 수가 이제 익스포넨셜리 그로스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제 또 보니까 IoT 이제 그 IoT 개체 수가 막 늘어나는 걸 보고 있었을 때가 제가 이제 시스코에서 라우터 칩셋을 만드는 엔지니어로 직무할 때인데요. 한 7년 전인데 그때 그 도표를 보다가 AI 반도체를 엣지향으로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거고 저걸 반드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찾아봤죠. 저 IoT 세미컨덕터 마켓도 저 개체수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했더니 최근 10년간 또 거의 비례하게 마켓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표를 보고 이제 확신을 했죠. AI가 엣지용 AI 반도체는 굉장한 큰 시장을 열어낼 거다. 그래서 이제 AI 비즈니스 타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기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AI 반도체가 결국 2025년도에 한 60조 월드와이드로 생길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과반수는 엣지 마켓, 엣지 디바이스의 딥러닝 칩셋이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기 전에 GPU 시장이 월드와이드로 15조 정도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머추어한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막 성장하는 시장이 불과 몇 년 안에 60조를 돌파한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제 새로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착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가 디벡스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건 여기서 보이는데요. AI의 특성, 마켓 특성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이 얘기는 이제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어제 나온 거 대비 오늘 새로 나온 알고리즘이 또 좋아버리면 어제 나온 알고리즘은 그냥 올드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잡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다양한 기기에서 다양한 용도로 AI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품종 소량 시장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스타트업이 공략하기 좋은 이제 시장 성격이고요. 세 번째가 근데 저 IoT 디바이스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저 IoT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다. 그러면 그 우리가 소량이라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이라고 봤던 시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량 시장이 된다.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이 리스크를 떠안고 해볼 수 있는 좋은 도전 분야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제 이 NPU 엣지용 기술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전 세계에 다양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그 기술들을 내놓은 회사들이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 기술들을 분석할 때에 제가 깨닫게 되는 거는 저 피처들이 서로 공통된 점, 다른 회사들끼리 공통된 피처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근데 그 피처들이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매스 프로덕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되거나 좀 추가되는 기능들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이 됐고 그럼 몇 가지 점들을 저희 이제 디벡스에서는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2세대 엣지 NPU를 만들어내면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이제 제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저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저희가 바라보는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 목표는 국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엣지 AI에서 이뤄내는 거 이거를 이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과 저희 나라 정부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적기에 대기업도 이 MPU 시장을 온디바이스 AMPU 시장을 도전하겠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삼았고요. 또한 대한민국 정부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는 세계 1등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약 1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국제 과제를 올해 초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중에 초저전력 엣지 딥러닝 프로세서 기술 개발 부분에서는 저희 디벡스가 이제 총괄 기관이고, 또한 이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이제 국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NPU의 이제 예상되는 성능을 보면 저희가 자원이 제약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들쓰고 메모리도 들쓰고 메모리의 밴드위스도 낮은 환경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플레이어하고 컴퓨터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한 30% 정도 연산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자원이 굉장히 많아지면 좀 풍부해지면 거의 성능 차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목표한 것처럼 자원 제약적인 환경에서 자원이 거의 쥐어 짜지는 상태 안에서는 연산 성능을 제가 가장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효율을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25명 정도의 굉장히 헌신적으로 직무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국내에서 최첨단 딥테크 최첨단 기술을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에 이제 상용화 가능한 테스트 칩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리고 1년 후 2022년도에 상용 칩을 만들게 될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NPU 기술이 매스 프로덕션이 되는 진짜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2023년도 또는 4년도 이 중간에서 전체 매스 프로덕션이 될 거라 보면 저희 기술 방향은 그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기관들과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해서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국내 산업을 이제 부흥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